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희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저랑의 18번의 만남을 끝을 내고 마지막으로 모듈 B를 좀 준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그 부록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만들어 봤는데, 사실 그 실무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는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지문도 양도 길고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가시가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봤던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처음부터 50문제를 다 맞춘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맞출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내가 공부를 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꾸준히 조금 여러 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OX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풀어 나가야 되는 건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의 가장 민감한 현장인 MOT에서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랑 수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곱셈의 법칙이 뭐냐? 그것은 아무리 앞에 큰 숫자가 있어도 뒤에가 0이 되면 결국에 0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가 0이 된다고 하면 앞에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진행이 됐더라고 해도 결국에 고객이 느끼는 것은 0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현장인 MOT가 고객을 상대하는 그 접점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 역시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OX로 문제를 풀 때는 틀린 것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지닌 서비스 역량을 분석하여 불량 고객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고객 포트폴리오라는 그 단어를 어느 파트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바로 파트 2의 고객 관계 관리 파트에서 제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이유는 불량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 고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하고 우리에게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그 충성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X가 되겠네요. 세 번째, 서비스 실패로 인한 불만족한 경험을 한 고객이라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주변의 잠재 고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만을 직접 그 기업에게 고객의 소리로 들려주는 경우가 훨씬 작고, 부정적인 구전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죠. 그거 사지 마. 그 물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재 고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고객 경험 관리가 필요한 목적은 접점에서 고객이 형성되는 다양한 경험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월트 디즈니랜드, 일본의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만큼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경험 자체가 다음번에 우리의 물건을 구입하고 우리 그 브랜드나 우리 기업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경험 자체를 무시할 수 없고, 그 경험 역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고객 관계 관리에서 파트 2에 나왔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O가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유통 경로가 구성됨에 따라서 기업과 고객은 모두 중간상을 배제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 탈중간 상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 직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구 자체가 어려워서 구매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했고, 실제 그쪽에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부탁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늘 사면 미국에서든 그 독일에서든 일본에서든 그 물건을 그대로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 중간에 어떤 그 중간상을 끼지 않으면 그만큼 그 싼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탈중간 상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OX에서 O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이렇게 색깔을 좀 했는데 연결형 5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연결형 문제는 여러분이 잘 짜 맞추시면 5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겠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을 읽고 어떤 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연결시키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모듈 A 시험 보시면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전체 서비스 20%에 해당하는 서비스 상품이 총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다. 이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게 이 전체 서비스 20%에 해당하는 서비스 상품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 파레토의 법칙의 반대 개념으로 역파레토의 법칙이 있었어요. 역파레토의 법칙. 우리가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 중고 서적이나 특별 서적을 통해서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다. 그걸 파레토의 법칙으로 좀 반대 개념이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20%의 고객만이 80%의 그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20%의 고객만 우리에게 VIP로 중요할 것인가? VIP 고객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80%가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역파레토의 법칙을 또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어느 고객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많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고객, 그리고 그 기존 고객에서 또 파생되는 많은 잠재 고객들 역시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수학식으로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칙이다. 이거는 바로 100 빼기 0은 0 기법이다. 이거 수학식이죠. 그죠? 이 곱셈의 법칙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어떤 것 하나가 전체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잘 하다가 어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만족이 확 떨어지고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어. 결국에는 이탈 고객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그 요소에 들어있거든요. 결국에 그 부분 기억나세요? 고객을 이탈시키는 1위가 바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직원의 응대, 사람이 우리 고객을 대할 때, 결국에 우리죠. 여러분이나 저가 고객을 대할 때 어떠한 작은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업이 그 고객을 잃게 되는 고객의 이탈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3번 좀 보면, 기업의 기존 고객으로부터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새로이 고객을 유치하는 기법이다 해서 저희가 MGM 기법입니다. 멤버에서 새로운 멤버를 겟한다라는 의미로 MGM 기법이고요. 자, 불만 고객 응대 시 사람, 시간, 장소를 바꾸어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바로 MTP 기법이죠. 자, 사람, 전문가를 대동하고 조금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를 좀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도 시간을 벌고 그 컴플레인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문가? 뭔가 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라고 해서 조금 컴플레인을 좀 더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타임, 시간을 좀 벌 수 있고 장소를 좀 옮겨서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기법으로 MTP 기법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욕구를 존재, 관계, 그리고 성장으로 구분하는 이론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기부여 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조금 3단계로 나누었던 그 기법이 바로 ERG 이론이지요. 이렇게 각 파트별로 여러분 그 책에는 그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서비스 경영 전문가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전문 용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형 문제로 나오기 쉽는 OX 문제로 나오기 쉽도록 이렇게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OX 문제 5문제 푸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OX 문제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PPT를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짚어줬던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뭐 4개 정도 알고 있으면 마지막 남은 거는 잘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끼워 맞추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 용어 나오는 부분들만 여러 번 읽어보시면 OX 5문제, 그러니까 연결형 문제 5문제는 반드시 다 맞추시고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문제를 통해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좀 전체적으로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세일즈라는 개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파트 1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우리가 결국에 마케팅의 최접점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면서 그 기업의 이윤을 창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자, 1번 서비스 세일즈의 핵심은 서비스 직원이다. 그렇죠. 자, 2번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이 상품 개발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우리 세일즈 직원이, 서비스 세일즈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서비스 직원은 고객의 판매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다. 자, 4번은 서비스 직원은 서비스라는 상품을 바로 생산해내기도 한다. 그렇죠. 5번 서비스 세일즈는 판매 전 활동과 판매 시의 활동까지만 포함한다. 자, 5번은 제가 파트 1에서 여러 번 문제로 다뤄드렸습니다. 서비스 세일즈는 그 판매를 하기 전과 판매를 하는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사후의 단계까지 전체적 다 이어지는 서비스 세일즈 전체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전 활동과 판매 시의 활동까지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판매를 하고 난 뒤에 후속으로 AS나 해피콜이나 후속 조치들이 훨씬 더 서비스 그 세일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충성 고객으로 재구매를 하는 우리의 로열티 있는 충성 고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야 되고, 실제 기업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일회성으로 팔고 서비스를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충성 고객이 되는 고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을 우리에게 유치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그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작은 씨앗으로 보는지 기업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하고 난 뒤에 후 활동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과의 올바른 상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부분 고객 관계 관리에서 여러분 좀 봤던 부분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한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2번 중요 포인트마다 간간히 메모하고 반복하여 확인한다.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세일즈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은, 예,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위주로 듣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고 내가 확인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3번은 고객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자, 고객의 주장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면 상담 원칙이거든요. 근데 고객이 주장하는 것에서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고객님 생각은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면서 고객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상담 원칙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설사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여도, 고객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고객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고객의 생각을 동조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상담 기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물건을 사가고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우리 물건을 팔고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제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고객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묵살하고 내 입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상담 기법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5번까지 다시 좀 볼게요.
상담 중에 수시로 칭찬과 공감을 함으로써 고객을 신명나게 만든다. 감정적인 말에도 미소로 응대를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자, 3번을 제외하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주 기본적이고 실제 여러분이 고객을 상담할 때 몸에 배어야 되는 상담의 원칙이자 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불만 관리의 성공 포인트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파트 3의 VOC와 컴플레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구나 라고 각 파트별로 마인드맵이 싹 떠오르면서 어떤 포인트인지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불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만에 대해서는 100% 차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발생한 불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 역시 불만의 관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파트고, 실제 우리의 조직원들이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죠? 뭔가 그 불만을 제기했을 때, 불만을 제기하고 난 뒤에 뭔가를 바라게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불편을 느꼈으면 그 불편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 고객이 기대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제공을 했을 때는 고객이 불만이 있었지만 그 불만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회복하고 불만을 회복하고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만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 여러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떠한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 고객에는 이런 보상을 해준다라고 매뉴얼화해 놓는 겁니다. 3번은 고객 만족도에 직원 보상을 연계하라. 고객을 만족하게끔 만드는 직원에게 보상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직원들이 똑같이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칭찬 카드, 땡큐 카드 쓰면서 그 칭찬 카드를 많이 받는 그 직원에게 뭔가 고가를 좋게 준다거나 뭔가 성과로 직원 보상을 연계를 해서 역량을 인정받게끔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4번은 진실의 순간을 관리하라. 그렇죠. 자, 스스로 가장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자, 5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만과 자신감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설사 넘버원 1위의 자리에 있다고 한들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항상 조금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불만 관리를 할 때는 스스로 가장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가 아직도 부족하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고객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조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은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CRM 그 개념 기억나시죠? 그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 가치 향상을 통한 기업 수익성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그렇죠. 기업이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뭔가 그 관계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거라고 계속 전 여러분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CRM은 새로운 정보 가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순간순간의 고객 정보를 취한다. 이 부분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CRM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빅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 고객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고객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의 고객으로서 계속 축적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이 틀린 것은 여러분이 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CRM은 그 파트, 고객 만족 파트, 고객 만족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원적으로, 전 회사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사적으로 으쌰으쌰 해가야 되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CRM은 가치 있는 고객을 분별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이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된 마케팅, 세일즈 및 고객 서비스 전략을 통하여 개별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를 해서 우리에게 로열티 있고 그리고 충성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구전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우리만의 고객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 관계 관리를 한다는 것이 계속 꾸준히 쌓여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만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그 고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객의 연령대나 언제 주로 쇼핑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는지 많은 정보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중에 기업 측의 서비스 실패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를 실패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항상 100% 만족을 위해서, 100% 성공을 위해서 내달리긴 하지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 측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제공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본다면, 자, 1번. 제품의 상표, 매장, 회사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이겠죠. 2번,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나 의사소통의 미숙, 바로 2번이 기업 측에서 서비스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바꾸려는 심리, 자, 이건 고객한테 나오는 서비스 실패 원인이고요. 4번, 고객의 고압적인 자세와 감정적인 반발, 고객의 기억착오로 인한 마찰. 여기 오늘 좀 오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고객의 기억착오, 계속 5번이 좀 오타인데요. 2번을 제외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 제 서비스 실패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을 얘기한 거고요.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나 의사소통은 바로 기업 측에서 그러니까 서비스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브로커와 에이전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파트 4의 그 서비스 유통 관리, 그쪽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뭔가 물건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직접 유통 과정이 있고요. 중간에 중간상을 넣어서 하는 간접 유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프랜차이저와 그 브로커 그리고 에이전트에 관한 설명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로 만들어지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둘의 차이점과 그 중요 포인트를 좀 찝어주시면 여러분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텐데요. 1번을 좀 볼게요. 에이전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을 돕고 이들 간의 거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상이다. 사실 이거 1번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브로커의 얘기입니다. 브로커가 이렇게 한다. 2번은 판매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만을 대행한다. 자, 판매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 여러 가지의 서비스 공급자를 다 모아서 그렇게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3번은 브로커는 기업이나 고객 중 한쪽을 대신해서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브로커의 설명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설명이었고요. 4번은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지속적으로 대리한다. 브로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지속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바로 에이전트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 4번을 조금 에이전트에 관한 설명으로 좀 인지를 하고 5번을 좀 보시면, 브로커는 자금 조달과 같은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브로커와 에이전트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중간에 중간상으로 역할을 해서 브로커 역시 브로커와 에이전트 역시 중간에서 기업과 고객을 연결주는 중간 역할을 하지만, 브로커는 그 위험 부담을 지지 않고 어떤 책임을 지지 않지만, 에이전트는 그 행위, 그 서비스 그 전달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와 에이전트의 차이를 거기서 조금 느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은 브로커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주로 판매 에이전트이고, 3번과 4번의 그 보기는 브로커가 아니라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브로커와 에이전트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책임 문제 그리고 위험 부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잠재 고객은 저희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고객부터 잠재 고객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정한다.
그렇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우리의 잠재 고객, 실제 그 기존 고객, 신규 고객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남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연락을 한다. 그게 사람이 24시간 전에 연락을 해야지 오늘 만나서 뭘 했지라고 각인된다는 거죠. 뭔가를 남긴다는 거고요. 3번은 그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 리스트를 정한다. 자, 4번 주고받은 명함을 받은 즉시 뒷면에 자신의 스타일로 분류한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5번을 보면 학연, 지연, 업종 등의 공통점으로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5번도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잠재 고객,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업종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집단 수준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가 그 수업 과정 중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집단 수준의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시 그때 읽어보시지 않으셨으면 임파워먼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집단 수준은 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 1번부터 좀 보기를 볼게요. 자, 핵심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가장 먼 것입니다. 먼 것. 자, 핵심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다. 집단 수준이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상대방의 저항을 극복하는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두 사람 이상의 상호관계가 있을 때 존재하는 개념이다. 조직 내 무력감을 제거하는 파워의 생성, 발전, 증대에 초점을 둔다. 자, 5번은 무력감에 빠진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력감을 해소시키는 과정이다. 자, 답이 5번은 여기 보시면 무력감에 빠진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력감을 해소시키는 과정이다. 집단 수준이 아니라 바로 개인 수준의 임파워먼트거든요. 1번부터 4번은 뭔가 여러 사람, 조직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조직을 본다고 하면 5번은 지금 개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수준의 임파워먼트입니다. 이 5번 역시 임파워먼트긴 해요. 하지만 뭔가 분류를 했을 때 조직과 개인을 나눴을 때 5번은 훨씬 더 개인에 소속되어 있는 얘기다라고 해서 5번이 바로 개인 수준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이라 해서 먼 것으로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가 문제를 준비한 거고요. 이게 그 파트 1의 마인드 맵이에요. 여러분 서비스 세일즈의 이해부터 해가지고 전략, 법칙, 그리고 너무 중요한 에모티 분석 관리 부분까지 같이 보셨고요. 자, 이번이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그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객 관계를 이해하고 고객 관계를 이해함에 따라서 CRM 전략 여기 나오고요. 고객 관계 관리 속에서도 가장 아주 중요한 경험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고요. 구매 사이클과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고객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라고 파트 2까지 들어가고요. 파트 3가 바로 고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들려만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개념으로 VOC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VOC 보고 그리고 빅데이터 얘기를 했고요.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많은 그 정보들 중에서 가치 있는 정보들로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좀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컴플레인이 뭔지, 그리고 컴플레인은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존 굿맨의 법칙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컴플레인 해결 방법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4번은, 그러니까 파트 4가 바로 서비스 유통 경로의 이해입니다. 자,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른다라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고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아갈 것인가라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중간에 그 중간 관리상을 몇 명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고 그 단계를 축소시킬 것인지 늘릴 것인지 그 설계를 해서 가장 유익하게 고객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그 유통 과정을 설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유통 부분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자적 유통 경로 관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상거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리적 환경.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물리적인 환경 역시 굉장히 서비스를 만족하지 않는다,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던 그 물리적 환경 부분들 문제 풀었습니다. 이 부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파트 5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제일 최근에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기업 그 조직원들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 성인 교육에 대한 그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성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의 꼭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알아주셔야 된다 해서 4강으로 준비를 했지만 성인 교육이 이해를 했고, 교육 훈련 얘기했고, 코칭과 코칭 스킬 얘기했고, 리더십과 멘토링 다 묶어서 한 강으로 해서 총 18강이 준비가 됐었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풀면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문제를 좀 같이 훑어봤는데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 거는 아마 여러분께서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포인트로 있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머릿속에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여러분이 실제 지금 업무를 많이 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게 학생들한테는 조금 그 통합형과 실무형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통합형과 실무형 문제 역시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와 모의고사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고 4월 달에 혹시 그 시험 접수하신 분들은 모듈 B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듈 C까지 도전하실 분들은 저와 다시 C에서 만나고, 그동안 19번의 강의를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고 또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수업은 모듈 B의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